안녕하세요. 클로딩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저번 타이트 스커트에 이어서 여성 일자바지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바지를 만들어가는 형식은 앞판을 설계를 한 다음 뒷판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타이트 스커트에서 패턴 설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의 설계 방식은 패턴실의 패턴화가 패턴을 그려나가는 방식대로 모니터 안에서 그리는데 모니터 안에서 그리는 방식이 패턴대에서 패턴을 그리는 방식 그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턴 설계에서 완성된 패턴은 빨간색으로 표시할 것이고 보조선인 흰색들은 진행이 되어 나감에 따라서 하나 명씩 옆으로 옮겨가면서 지워가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설계하고자 하는 패턴의 사이즈와 주어진 아바타의 사이즈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클로에 가서 아바타를 편집한 다음 그 아바타에게 착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 그 이미지를 보여드린 다음 아바타를 워킹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로 가서 아바타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아바타를 불러올 텐데요. 지난번 타이트 스커트 때 사용했던 그 아바타가 아닌 다른 아바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치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이런 둘레에 관한 것들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화면에서요. 배식이 아닌 5인치에 가까운 선택을 해서요. 가슴둘레를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가슴둘레는 850이군요. 허리둘레는 650입니다. 배둘레는 하이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82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엉덩이 둘레를 변경할 텐데요. 94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넙다리 둘레를 변경해야 되겠군요. 넙다리 둘레는 지금 567로 되어 있는데요. 53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둘레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무릎 둘레는 360으로 변경할게요. 장단지 둘레도 변형을 하겠습니다. 340으로 하겠습니다. 둘레에 대한 것은 대강 변형을 했는데요. 이 발목 둘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깅스 같은 것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둘레 치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제 2D 화면으로 돌아가서 패턴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를 보도록 할까요? 가슴둘레는 85고요. 이 단위는 센치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65cm,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중간에 해당하는 배둘레는 82cm, 엉덩이 둘레는 94cm, 넙다리 둘레는 53cm, 무릎 둘레는 36cm, 장단지 둘레는 34cm. 발목은 쓰지 않기로 했고요. 이 사이즈는 사이즈 코리아에서 유사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신장에 대한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둘리에 대한 부분만 참고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바지를 제작할 생각인데요. 앞에 주머니가 양쪽에 있으며 뒷주머니가 한쪽에 있죠. 이 허리밴드는 4cm고요. 바지 보리는 20cm로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편집해 놓은 아바타에게 바지를 착장할 것입니다. 글씨는 지우고 패턴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조선인 사각형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는 사각형이 이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가로는 바지 길이에 해당이 되고요. 세로는 4분의 엉덩이 둘레입니다. 두 번째 그려지는 보조선이 이 선인데요. 이 선은 미디 길이 선입니다. 이것이 미디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려지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은 이 다리 길이를 2등분한 선입니다. 이 선을 그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바지의 패턴상의 무릎선을 설정하는 이 선을 만들려고 이 선을 먼저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3년분의 거리를 내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내어준 다음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중간의 위치를 찾아서 바지의 앞 중심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보조선들을 이용하여 바지의 패턴 설계를 해나갈 것입니다. 2D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패턴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리 둘레는 65고요. 배 둘레는 80입니다. 중간 엉덩이 둘레인 보통 중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이 엉덩이 둘레, 넙다리 둘레, 장단지 둘레, 발목 둘레도 뭐 레깅스 같은 것이 아닌 이상 레깅스라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 보통 기본 바지에서는 사용되어지는 치수는 아니죠. 삿 앞뒤 길이, 삿 높이는 우리가 참고로 활용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패턴 설계를 하기 위한 1차적인 보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88이고요. 바지 길이는 88에 해당하고요. 세로의 길이는 4분의 엉덩이 둘레인 23.5를 5인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미디 길이를 표시할 텐데요. 미디 길이는 4분의 엉덩이 둘레죠. 4분의 엉덩이 둘레를 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선인 미디 길이선에서 밑단 가장 긴 부분까지 정중앙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을 재어 보아야죠.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재어 보시면 되시죠. 네. 길이를 확인했더니 길이는 64.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4.5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32.25를 표시하겠습니다. 절반을 나누는 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릎 둘레선인 9cm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디선에서 위쪽으로 9cm 위에 선을 하나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선은 중간 엉덩이 둘레선에 속하며 바지 앞쪽 산냄분에 대한 커브를 설정하기 위한 선이죠. 산냄분을 표시하고요. 산냄분에서 가운데 바지의 중앙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냄분으로 나가는 거리는 16분의 엉덩이 둘레 마이너스 2cm로 할 텐데요. 엉덩이 둘레는 94고요. 16으로 나누었더니 5.87호군요. 마이너스 2를 하겠습니다. 3.87호가 되군요. 3.87호를 연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지의 앞 중앙선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정중앙에서 이 선과 평행이 되는 선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선의 거리에서 중앙이 되는 곳에 이 선에 대한 평행선인 바지의 앞 중심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가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바지 길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미디 길이죠. 23.5. 요 거리는 9cm를 이동한 거리에 있죠. 이건 역시 9cm를 이동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16분의 엉덩이 둘레를 마이너스 2cm 한 거리라고 했죠. 세로의 거리는 4분의 엉덩이 둘레죠. 안설기와 밑단 바깥 설기를 기준으로 다리 부분을 패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자 하는 위치는 요 선과 요 선이 되는 거죠. 이 패턴을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 놓고 복사된 패턴 위에서 패턴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바지구를 같은 분량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이 선들을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퀼트상에서는 잘라줘야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지구가 20cm이니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0cm씩 나가줘야 되는데요. 앞판은 1cm씩 커팅을 해서 뒷판으로 옮겨줘야 되는 분량이 있거든요. 따라서 20cm 절반이 10cm인데 9cm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바지 앞 산냄분에서 2cm 들어온 자리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무릎선은 이 직선과 연결을 하죠. 연장을 해 놓았고요. 이 선에서 산내문의 끝선과 직선을 연결을 합니다. 이 직선을 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곡자로 이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군요. 이 거리와 같은 위치에 포인트를 찍고요. 이 거리와 같은 위치에 또 포인트를 찍습니다. 이제 이 선을 연결할 텐데요. 요 거리는 9cm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요 거리는 얼마인지를 모르죠. 얼마인지 볼까요? 10.721이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거리 10.721 나간 거리에서 똑같은 거리죠. 거리에서 여기는 9cm였었죠. 9cm가 똑같은 거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완성된 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었죠. 표시해 볼까요? 선을 잘라줘야 되겠군요. 끊어지지 않아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은 거리고요.
이번에는 요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요 선은 부드럽게 곡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또한 지퍼가 달리는 요 앞 중심선은 앞판의 중심선이 아닌 바지의 앞 중심이죠. 요 중심은 1cm를 거슬해서 부드럽게 컵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도 1cm를 아래쪽으로 거슬러 줍니다. 요 부분에 1cm, 요 부분에 1cm에서 이만큼을 잘라내는 것이죠. 요 선을 마이너스 1cm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 텐데요. 요 선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캐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손으로 패턴을 그리고 있으니 이 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선도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그리고 선을 연결하기로 하죠. 캐드에서는 선이 끊어져 있으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선이 완성이 됐는데요. 허리 부분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4분의 웨스트 남은 것을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는 옆에서 컷을 하고요. 하나는 다트로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 것은 이 사이에 또 하나의 다트를 처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둘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리둘레는 65, 나누기 4 하면 16.25군요. 허리에 2세분이 0.5cm가 있어야 하니 16.75가 되겠군요. 지금의 허리선인 22.5에서 16.75를 빼면 5.75가 남는군요. 남은 것을 3등분을 하면 1.917이군요. 그럼 여기서 1.917을 컷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 끝선이 정해졌으니 요 선을 그려 볼 텐데요. 조금의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두 선은 무난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허리선을 제외한 양쪽의 선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선이 떨어져 있으니 연결해 놓을게요. 이제 허리선을 완성해 볼 텐데요. 직선을 1cm가 커팅된 1cm가 내려간 위치에 선을 연결해서요. 이 선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올라간 이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이죠. 잘라줘야 되겠죠. 전체적인 패턴이 외곽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허리다트를 넣을 텐데요. 허리다트는 4분의 웨스트 남은 분량을 3등분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첫 번째 다트를 쓰기로 했고요. 두 번째 것은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정중앙에다가 다트를 넣기로 했었습니다. 다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트의 길이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정해주려면 캐드에서는 이걸 잘라줘야 하거든요. 길이는 7cm로 정하여 잘랐습니다. 이 옆에는 이거보다 약간 긴 7.5cm를 줄 텐데요. (7.5로) 두 번째 다트의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트의 중심선이죠. 이제 다트의 너비를 얼마의 다트가 필요한지 너비를 확인하려면 허리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허리 둘레가 65고요. 65를 4등분 하겠습니다. 4등분 한 다음 밴드와 연결되는 부분에 2세를 넣어야 하니 2세 부분을 0.5cm를 플러스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길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길이를 이 길이에서 이 부분을 빼고 나면 다트의 분량이 나올 테니까요. (20.73mm) 이군요. 그럼 두 개의 다트이니 다시 2등분 하겠습니다. 1.99군요. 이제 1.99의 다트의 총넓이를 확인했으니 우리는 이 선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그리기 위한 수치를 확인해야 하니 다시 이걸 2등분 해 보겠습니다. 0.99가 됐군요. 이제 0.99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캐디에서 이걸 잘라줘야만이 선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그러시면 되시죠. (0.99를) 넣어 보겠습니다. (0.99) 다트를 넣어 줬는데요. 앞판의 다트는 약간의 곡선을 형성해야죠. 그럼 이 선을 약간 곡선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스커트도 마찬가지고 바지도 마찬가지고 앞판의 다트는 약간의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가 완성이 되었으니 빨강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완성된 다트죠. 이제 다트 옆에 디자인에 표시된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머니의 앞으로 이동하는 분량은 3cm로 하고요. 주머니의 깊이는 15cm로 하겠습니다. 15cm 정도가 되면 손을 넣는데 별 불편함이 없죠. 이 선을 약간의 곡선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곡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선으로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선도 빨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지퍼 스티치를 표시해 볼 텐데요. 지퍼 끝점을 표시하니 스티치도 같이 그려 보겠습니다. 이 길이는 18로 해봤고요. 바지의 앞지퍼 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너츠를 넣어 볼까요? 지퍼 위치까지 확인을 했으니 지금 우리가 입력한 치수가 잘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고는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분량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죠. 우리가 해준 부분이 9cm였었죠. 이 9cm는 바지고가 20cm일 때 앞쪽은 1cm를 줄여서 하고 뒤쪽은 2cm를 플러스 한다고 했습니다. 바지의 앞중심에 커팅을 하는 분량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1cm를 해줬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1cm였었죠. 지퍼 스티치 선은 2.5cm로 했고요. 지퍼의 길이는 약 18cm인데 여기서 곡선을 이루다 보니 17.74로 변동이 됐군요. 약 18cm로 계산하면 되겠죠. 다트 하나의 너비는 1.99고요. 다트의 길이는 7cm였습니다. 옆의 다트는 1.99, 길이는 7.50이군요. 그리고 주머니의 폭은 3cm였었고요. 주머니의 깊이는 15.3cm, 약 15cm로 했었죠. 처음에 다트를 만들 때 옆을 커팅한 부분은 1.92였었군요. 수치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바지의 밑단에서부터
허리의 다트분, 지퍼 위치선, 주머니 위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복사를 해서요, 옆으로 이동을 한 다음 이 복사된 패턴 위에서 뒷판의 패턴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뒷판은 앞판과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하늘색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뒷판은 안솔기부터 먼저 그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밑단과 옆선을 무릎 정도 선까지 완성을 할 겁니다. 이어서 뒷중심을 그릴 거고요. 옆선을 마저 완성을 할 겁니다. 옆선이 완성이 되면 허리선을 정리할 거고요. 허리선이 정리가 되면 뒤 다트를 그릴 것입니다. 뒤 다트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주머니를 최종적으로 그려 넣을 것입니다. 이런 순서에서 패턴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2D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판의 완성선 위에서 뒷판을 설계 나갈 텐데요. 일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뒷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의 바지구는 앞판의 바지구보다 앞판에서 커팅한 부분을 뒷판에다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요. 앞판에서 1cm씩 커팅을 했었죠. 커팅한 부분을 뒤쪽으로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판보다 뒷판의 바지구의 너비는 아래 위로 2cm씩 플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선도 마찬가지로 2cm씩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선은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뒷판에 산냄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뒷판의 산냄분은 이 선에서부터 8분의 힙을 나가는 거리입니다. 이 선에서부터 8분의 엉덩이 둘레를 연장해 보겠습니다. 엉덩이 둘레는 94인데요. 94를 8로 나눠 보면 11.75죠. 그러면 이 선에서 연장으로 11.75를 연장해 줘야 되는데요. 이 선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르겠습니다. 이제 이 선 위에서 11.75를 플러스 해 보겠습니다. 뒤쪽에 산냄분을 그렸습니다. 뒤쪽에 산냄분의 끝은 아래로 2cm를 이동해야 하죠.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된 평행선을 하나 더 그렸는데요. 이 끝점을 이 끝점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선은 하늘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선의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안솔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바지의 뒷중심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cm를 들어온 위치에서 점을 하나 찍어서요. 이 선 위에 3cm 위치에 연결선을 만들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완성된 커브는 이상적으로 커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부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려진 선은 하늘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뒤중심선이 완성이 되었으니 이 선을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 다음 옆선과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트를 넣어 줄 겁니다. 이 위치는 직각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직각자를 가지고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찾아서 직각자를 이렇게 대주면 되죠. 네. 하지만 저는 캐드상에서 작업을 해야 하니 직각선을 이용한 연결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선을 0.5cm 올려줄 거고요. 직각선으로 이 선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된 이 부분이 직각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허리선을 조금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허리선의 연장은 4분의 웨스트 플러스 2세븐 다트분을 포함한 길이로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길이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4분의 웨스트를 해야 하니 허리 둘레는 65 4로 나누니 16.25군요. 16.25에 0.5를 플러스 하겠습니다. 16.75죠. 그런데 우리는 다트를 두 개를 형성해야 하니 다트 하나당 2cm씩 계산을 한다면 20.75가 되겠군요. 그럼 이 선을 20.75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뒷판의 외양선 중 이 부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앞판에 엉덩이 둘레선이 있는 것처럼 뒷판에도 엉덩이 둘레선을 만들어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곡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무의 엉덩이 선을 만들어 줘 봤는데요. 이 선은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앞의 커팅되어 나간 이 부분 플러스 엉덩이 둘레 이 부분인 1cm를 플러스하는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조정을 위해서 이 선을 조정할 텐데요. 이 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둘레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엉덩이 둘레는 94고요. 4로 나누어서 커팅된 앞판에서 커팅된 부분 플러스 1cm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뒷판의 여유분을 1cm를 주겠습니다. 25.5죠. 그러면 요 선을 25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선이 25점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럼 이제 부드럽게 이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곡선의 상태가 부자연스러우므로 자연스럽게 요선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옆선 조정을 마쳤는데요. 완성된 선은 하늘색으로 바꾸기로 했었죠. 저는 퀘드상에서 이 선을 활용해야 하니 연결된 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의 외형선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남은 뒤 다트와 주머니를 그려보겠습니다. 뒤의 다트는 이 선을 3등분으로 나눈 다음에요. 첫 번째 다트와 두 번째 다트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주머니를 그려주게 됩니다. 뒤다트의 길이는 10cm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트의 길이는 10cm로 했고요. 옆 설교 쪽의 다트는 8cm로 했습니다. 이 다트의 너비를 계산을 해서 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퀘드상에서 작업을 해야 하니 이 선을 자르겠습니다. 다트의 너비는 2cm였었죠.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1cm씩 나누어서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완성된 다트의 선은 하늘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완성된 사이즈가 이상적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설계를 시작한 밑단의 위치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앞판보다 2cm를 밖으로 더 내어주기로 했었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2cm를 바깥으로 내어주기로 했었죠. 이 부분도 2cm를 내어주기로 했었죠. 이 부분도 2cm였었죠. 산냇물의 위치는 이 거리는 2cm로 했습니다. 이 길이는 뒤쪽의 산냄분인 8분의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했죠. 길이는 11.75cm입니다. 이 길이는 1cm였고요. 이것은 3cm였습니다. 바지의 뒤축을 형성하는 선이죠. 이 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올려준 거리는 0.5cm였었죠. 그 점을 통과해서 연장된 선이죠.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한 엉덩이 둘레선을 만들었었죠. 엉덩이 둘레선은 25.50입니다. 다트 하나의 너비는 2cm였고요. 뒷중심 쪽의 다트의 길이는 10cm입니다. 다트 하나의 너비는 2cm고요. 설기 쪽 다트의 길이는 8cm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치수에 대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주머니선은 그리시는 분마다 약간 위치가 변동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치를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뒷주머니를 그려봤는데요. 주머니는 취향에 따라 허리선에서 내려오는 거리나 주머니의 길이나 주머니의 폭을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는 편인데요. 가로는 허리 길이인 65고요. 세로는 밴드의 너비인 4입니다. 이 사각형을 4개의 등분으로 나눌 겁니다. 바지 패턴은 앞뒤판 2개씩 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해야 하죠. 네 개의 등분으로 나누었는데요. 바지를 살펴보면 바지의 앞 밴드 쪽이 단추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퍼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밴드를 설계하는데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분량을 1cm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량을 4cm로 하기로 했습니다. 허리밴드에서 4cm와 1cm를 연장해 줄 텐데요. 이쪽은 1cm로 하죠. 삼각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끝선에서 중점으로 해서 풀을 만들고 다시 끝선 연결하고요. 단추구멍을 넣기 위한 임시적인 선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이 되었으니 이제 이 부분에 단추를 달아 보겠습니다. 단추는 정중앙에 달려야 하는데요. 네, 정중앙에 단추를 달았습니다. 하면 이제 반대쪽에 단추구멍 표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단추구멍 표시를 했고요. 이 4개의 선은 바지와 연결할 때 주는 포인트를 위치 표시인데요. 그 선은 짧은 포인트 표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완성된 선은 빨간색으로 바꿔주기로 했었죠. 최종적으로 완성된 밴드의 허리벨트의 외형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표시를 해줄 텐데요. 이 선은 골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바지의 절반만 패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골로 자를 수 있도록 골 표시를 하겠습니다. 결선 표시도 하겠습니다. 허리 밴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패턴 설계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의 길이는 65cm였었고요. 허리밴드의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4cm였습니다. 삼각을 만들기 위한 거리는 1cm였었죠. 밴드의 너비는 4cm입니다. 밴드는 정상적으로
치수에 맞도록 잘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시접이 없이 분리를 해서요, DXF 파일로 클로로 전송을 해서 클로에서 착장도 하고 옆으로 복사해서 옮겨서 시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에게 착장을 해서 착장 핏을 보고요, 워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을 넣어 볼까요? 시접은 허리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허리는 똑같은 시접으로 주면 되는 거죠. 전체 시접을 1cm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판을 시접을 줘 볼까요? 바지 앞판은 밑단은 4cm를 하고요, 안솔기는 2cm, 지퍼의 아래쪽은 1cm, 지퍼는 2cm니까 3cm를 줘야 되겠죠. 허리선은 1cm로 하고요, 옆솔기선은 2cm로 하겠습니다. 앞에 지퍼 부분에 각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뒷판을 해볼까요? 뒷판도 밑단은 4cm, 안솔기는 2cm, 뒤는 1.5cm로 하죠. 아래쪽을 좁고 윌로우 락스로 높게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주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뒷중심 쪽으로 시접을 내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동일 시접을 주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허리는 1cm를 줬고요, 옆솔기는 2cm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머니를 줘볼까요? 주머니는 앞과 주머니 박음선 있는 곳은 1cm가 좋겠죠. 네, 그럼 1cm로 주겠습니다. 옆솔기는 앞판과 같이 2cm로 하겠습니다. 여기 1cm로 하고요. 다음 주머니의 두 번째 것을 내보겠습니다. 역시 도리선까지는 1cm로 하고요. 옆솔기는 2cm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cm로 하면 되겠죠. 뒷주머니는 똑같이 동폭으로 1cm 시접을 주면 되겠군요. 시접을 똑같이 동폭 시접으로 1cm로 하겠습니다. 역시 입술감도 1cm로 할 거고요. 두 번째 주머니 입술감도 2cm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어스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프린트에 따라 약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접을 주었는데요, 이제 시접이 접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각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시접의 각을 변경시켜 줘야만이 봉제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죠. 반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바깥으로 내주어야만이 봉제했을 때 시접이 물릴 수가 있죠. 이것도 그렇게 밑단이니까요. 시접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시접은 구분이 되기 위해서 시접의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시접의 색상을 변경해 주었고요. 시접이 끝났으니 이제는 이 패턴을 클로로 보내어서 거기서 착장을 하고 워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